굉장히 중요한 인사청문회인데 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근데 제가 뛰어오느라고 코피까지 터졌습니다, 사실. 우리 조희대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정말 역사에 남는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대법원을 만드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정말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. 네.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좀 늦게까지 좀 후보자의 답변서를 좀 읽어봤습니다. 뭐 몇몇 가지 말들이 생각이 나갖고서 좀 메모도 했습니다. 첫째, 후보자가 그동안 이제 법관으로 계시면서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한 건 한 건 정성을 다해서 재판해 왔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게 답변하셨죠? 그렇습니다. 정성을 다했다는 말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. 사법부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성심을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습니다. 이렇게 다짐했죠. 예? 예, 그렇습니다. 성심을 다하시겠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법관들이 사건 한 건 한 건에 정성과 성의를 다하여, 정성과 또 성의라는 말씀을 또 주셨어요.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, 이런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서 학생들에게는 인간으로서의 타인에 대하여 공감하고 타인이 불행에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측은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과 예비법조원으로서 법치주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. 이런 자세로 또 학교에 계셨다는 말씀도 하셨죠. 네. 그렇습니다. 저는 뭐 그리고 또 변호사 활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는 실제 제 생각이나 교육도 그랬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드린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소박한 마음도 있다, 이렇게 답변하셨죠. 네. 그렇습니다.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뭐 공과가 있습니다. 늘 뭐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수평적인 법조 문화를 만드는 데 좀 기여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. 또 어쨌든 판결서 공개 등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? 이게. 예, 뭐 그런 좀 듣고 그런 있습니다.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. 사실 예. 좀 잘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후보자가 앞에 우리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생겼던 여러 문제점들을 정파적 관점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점검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사법부 구성원들의 자부심과 긍지, 또 국가에 대한 책임감 같은 사명감들, 이런 것들 다시 살아나게 한다고 하면 역사에 남는 대법원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오기 전에 대부분의 뭐 또 위원님들께서 사법부의 독립을 굉장히 강조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사법부의 독립 또는 정치적 중립성, 또 이거에 관련된 후보자의 의지를 다시 한번 좀 국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예, 뭐 단 하루를 하더라도 결코 사법부 독립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.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국민의 헌법이 명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 봉사하는 길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재판을 통해서 결국 봉사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재판이라는 것이 1년, 2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사건을 그냥 무심하게 흘리기가 쉽습니다. 그런데 그때마다 10년, 20년, 30년 재판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그 한 건 한 건의 사건이 자기 사건이고 자기 형제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측은한 마음, 이 사람들이 이 재판이 늦어지면 얼마나 피해를 볼까, 또는 멀리서 차를 타고 하루 종일 왔는데 또 오라 하면 얼마나 불편할까, 또 결론에 대해서도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재판이 걸려있는 동안은 3년이든 5년이든 계속 그 재판에 대한 골똘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 데 대한 측은지심을 가져야만 평생을 하루하루 한 건 한 건 열심히 할 수 있다,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어쨌든 뭐 그런 자세가 대법원장의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 대법원의 구성원인 우리 판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돼 갖고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신뢰를 얻지 않겠습니까? 정말 측은지심을 갖고 정성을 다해서 또 성심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은 신뢰는 회복될 것입니다. 그렇게 되는 사회가, 후보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제시하는 공평무사하고 불편부당한 법적 판단이 모두가 인정하는, 신뢰하는 최종적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때 가정에는 화목이, 거리에는 질서가, 직장에는 상생이, 사회에는 안정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나라에는 평화 번영이
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답변하셨죠. 예, 그렇습니다. 정말 저는 이런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.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후보자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사법부의 독립,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고 하면 역사에 남는 대법원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. 꼭 그렇게 해주시겠죠. 예, 명심하겠습니다. 관련해 갖고 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요소는 뭐 내부적인 측면도 있고 외부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내부 원장을 비롯한 내부 구성도 좀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.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. 지금 뭐 답변에 곤란할 수도 있겠는데 후보자는 그 서류 제출 요청 등 그 인사 검증을 위한 요청을 뭐 외부에서 받았습니까? 아니면 뭐 내부에서 요청이 왔습니까? 어떤 요청을? 인사 검증을 위해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거 아닙니까? 어떤 기관에서? 예, 근데 어디서 그런 어떤 기관에서 이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습니까? 이게? 예, 저희 이 대법원에서도 받았고 네. 또 처음 수락할 때도 받았. 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그 인사 추천돼 갖고 인사 검증을 할 때 과연 그 법무부에 어쨌든 인사 검증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실 법무부 장관의 답변이 좀 오락가락해요. 저는 뭐 인사혁신처가 대법관이나 대법원장님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인사 검증을 할 권한이 있습니까? 예, 뭐 그 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기관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법원의 어떤 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같은 생각입니다. 근데 이거에 관련된 규정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이기 때문에 법무부에 권한이 있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국회 법사위에 와서 그렇게 답변을. 예, 잘 알겠습니다. 예, 잘 알겠습니다.